안녕하십니까. 참쉬운경제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이른바 8.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지난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대책 발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뿔이 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국토부 장관 직까지 걸었습니다. 오늘 참쉬운경제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발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 없이 거시적인 계획만 있었다는 건데요. 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지 빠르게 핵심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나온 안건 자료도 있는데요. 안건 자료를 잠깐 먼저 보면 국민의 목소리가 1번 목차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요 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쳤다고 하네요. 조사 결과 최대 문제점은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답했습니다. 목차 2번으로 넘어가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에 공급 위축이 초래됐다 라고 원인 진단을 딱 내렸습니다. 과도한 안전진단 및 제초한 규제 등으로 민간의 도심주택 공급 사업 기반이 위축됐다 라고 부연 설명도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찾아냈으니 안전진단과 제초한 규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것인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4페이지에 제초안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제초안이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으면서 공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져야 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에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나친 이익이 얼마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적정 수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또 9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네요. 다음은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초안과 마찬가지로 역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정부도 이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역시 원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를 30에서 40% 수준으로 드러났네요.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미뤘습니다.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는 거면 올해 안에 특별히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입니다. 역시 원문을 보면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 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또 미룬 거죠. 2024년이라는 이 시기가 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화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던 인수위 당시의 약속보다 시점이 많이 늦춰졌기 때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는 경기도의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 등 총 5곳을 말합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차 단지들이 생기면서 교통난 등 기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습니다. 해당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끼리 연합회를 꾸려 활동하며 재건축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듣고 대부분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파장은 정치권에서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대책이 나오고 며칠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 장관은 23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등이 모두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전적인 권한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라고 수위 높은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이날 원 장관은 8.16 대책이 주거 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며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오해도 있었고 설명 부족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부에 대한 질책이 있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실상 국토부를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화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안 의원은 24일 1기, 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복귀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입니다.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분당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그럼 국토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해내갈 것인가가 또 중요하겠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기 신도시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9월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5곳의 일기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 플래너를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태스크포스는 실장급이 책임자인데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별도의 경기도 차원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원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라며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5개 신도시 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회,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또 재정비 종합구상 용역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재정비 방향이 국토부 마스터 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가슴속에 남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부터 일기 신도시 논란까지 대책 발표 참 시끄러웠는데요. 국민의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세부 대책 발표 등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였습니다.